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2년 전 용산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내란 변명의 예행 연습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 들고 경제는 엉망이고 환율은 급등했고 민생은 파탄되어 식당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극우 극렬 분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 폭력이 난무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내란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군대의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내란 폭탄이 떨어져 그 파편에 부러지고 찢어져 피 맺힌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 도단입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에 입천장이 됐다는 헛소리입니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탄핵 심판 종반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끝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 실질적인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의 마지막 재판이 된 10차 변론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날도 웃음 없이 볼 수 없는 윤석열 탄핵 방탄쇼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이거 명단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는데 또 저희는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 위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이 어떤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자기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 보좌관이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을 향해 쏟아진 말도 안 되는 신문들,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 허위 메모를 작성한 게 아니냐, 흘려 쓴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혹시 한동훈 친구가 아니냐,
목적 없는 체포 지시 주장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냐.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망상에 빠진 중증 환자로 보일 정도였는데요. 이러고도 이 재판에서 기각을 기대하는 걸까요? 결론은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부득부르겨 진행해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 수계 정황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시켜줬는데요. 혹을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재판을 왜 하려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똥볼을 차고야만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이쯤 되면 내란 수계임을 셀프로 인증해준 꼴인 겁니다. 이날도 윤석열 측은 세부적인 시각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유독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애쓰는 모양새였는데요. 오히려 윤석열의 체포 지시 정황만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I 수준의 분단위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석열의 탄핵 심판 중 유일하게 2번 증인으로 출석한 유일한 인물인데요. 그만큼 홍 차장의 증언이 중요했던 겁니다. 윤석열 측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오후 10시 59분 2차 통화, 오후 11시 6분 3차 통화 내용과 장소에 대한 기억에 혼동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체포 명단과 관련해 대화가 2, 3차 통화에 모두 있었고 명단을 들은 3차 통화 장소는 자신의 직무실이었다는 건데요.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에 혼선은 있었지만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14명에서 16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이날도 진술했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홍장원 메모의 명단과 여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단이 유사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14명이 맞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뭐 도와줄 것 없냐고 해서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이제 증인의 증언,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과 증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인데요. 2024년 10월 27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9일에 이미 계엄 당일에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 등 14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은 모르셨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 조지호 청장은 이제 여인영 사령관과 2차례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는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경 사이였다. 첫 번째 통화에서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선관위 예,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메모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불러줬는데 총 15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이제 김동현이라고 들어서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김동현이라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 이 사람을 체포할 건데 위치 추적,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여인영이 급한 톤으로 짧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조지호 진술 내용도 증인이 메모에 기재한 그 체포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명단을 직접 맞습니까?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이날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가장 불리한 강력한 증거가 나왔는데요. 홍 전 차장의 메모에 적힌 명단이 여인영, 조지호가 진술한 명단과 거의 똑같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는 마치 흩어졌던 퍼즐이 맞춰진 모습과도 같았는데요. 이로써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더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 전 사령관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확보된 지난해 10월 작성된 14명의 명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체포 명단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도와줄 것이 없냐고 해서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검찰에 진술한 점도 홍 전 차장 증언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측이 2번이나 증인으로 불러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체포 지시 정황만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윤석열 측은 여러 버전의 메모가 있다는 점을 또다시 문제 삼았는데요. 하지만 홍 전 차장은 혼자서 작성해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며 정서시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 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주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 안 나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영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 기문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신문 막바지 발언권을 얻은 윤석열은 홍 전 차장이 자신과 통화한 것만 가지고 자신이 체포 지시를 했다는 데 연결해 내란과 탄핵을 공작했다며 싹 잡아들여라고 한 것은 간첩이었다는 기존의 억지 주장만 되풀이했는데요. 또 탄핵 공작 음모론을 꺼내든 거죠. 결국 2달여간 10차례에 걸쳐 이어진 윤석열 탄핵 재판은 자신이 내란 수괴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재판이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은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는데요. 이후 2차례 정도의 심리 과정을 거쳐 3월 초나 중순쯤 최종 판결이 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결정되어 있는데요. 말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탄핵, 파면입니다. 그 휘청구인 측에서 메모 관련 신빙성 좀 문제제기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CCTV 공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한번 보죠 뭐. 그 친정에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그 메모가 중요한 증거될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정서시키면서 3차까지 작성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문서나 메모 같은 걸 보관하는 것은 필요와 중요도에 따르잖아요. 이렇게까지 중요할 줄은 몰랐지만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하여튼 뭐 정보기관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런 명단을 좀 약간 관심 있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고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단순 기억용으로 네. 나중에 이게 쓰이게 될지는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정보기관에서 수없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나중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집을 하나요? 네. 자 이제 갈게요. 오늘 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지난 신문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게 격려 차원의 전화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도 좀 그 간첩 사건 수사할 때 방첩사에도 정보를 전화했고 일단 뭐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해 주신 것만도 격려죠. 그래요. 여인영 사령관이 명단 불러준 것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윤 대통령 지금 그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그만하죠. 조태용 국정원장과 대화할 때 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한테 여쭤보시죠. 네, 그거 뭐 내가 항상 얘기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늘상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은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때 모셨던 윗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